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에 나눠준 자극과 반응, 이 정리 학습지, 이거 풀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과 감각기관. 자, 자극은 뭘까요? 자극은 빛, 소리, 온도와 같이 생물에 작용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알겠죠? 반응은 뭐에 의해 나타나는 몸의 변화일까요? 위에 있는 자극,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반응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 보겠습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눈, 귀, 코, 혀, 피부 등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감각기관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엔 시각입니다. 시각. 눈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 물체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네, 맞아요. 빛 자극을 받아들여 물체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자, 눈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눈의 구조는 일단 홍채가 있어요. 이 앞에 이렇게 어떤 이제 홍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공의 크기, 동공이 뭐냐면 이 밑에인데 동공 나중에 알아볼게요.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눈에 들어오는 뭐를 조절할까요? 네, 빛의 양,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봅시다. 알겠죠? 맥락막. 맥락막은 눈에 있는 막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막이에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공막. 그 두 번째에는 맥락막, 그 안쪽에 망막이 있어요. 네. 이 맥락막 안에는 검은 색소가 있대요. 그래서 눈속을 어둡게 합니다. 네. 동공, 아까 전에 홍채랑 이제 연관이 있다고 했죠.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공, 홍채 사이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뭐가 들어가는 통로일까요? 네, 맞아요. 빛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홍채가 이렇게 있으면 홍채가 축소했다가 확대됐다가 하면서 동공이 이 구멍이에요.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홍채가 그런 역할을 하고 동공은 이제 그 구멍을 뜻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각막.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으로 빛을 통과시킵니다. 앞쪽에 있는 제일 앞쪽에 있는 이 막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막. 그리고 다음 수정체. 수정체는 어떤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키네요. 물체의 상위 망막에 맺히도록 합니다. 수정체. 수정체는, 이제 이거죠. 이 동그란 거.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이 동그란 반원 모양 이게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 그럼 딱 생긴 거 보면 어떤 렌즈처럼 생겼나요? 렌즈 두 가지 배웠죠.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그 중에서 이거는 볼록 렌즈처럼 생겼죠.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 물체의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리체.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 자, 이게 눈인데 눈 안에 어떤 물체로 채워져 있어요. 이 빈 공간 안에. 빈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비어 있으면 눈이 찌그러지겠죠. 조금만 움직이거나 하면. 그런데 이게 이 안을 채워주고 있어야지 눈의 모양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게 이제 유리체라는 녀석인데 이 유리체는 이제 살짝 푸딩 같은 질감이고 눈 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뭘 유지할까요? 제가 말했던 눈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네. 그리고 망막 해보겠습니다. 망막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이며 뭐가 있어서 빛을 받아들일까요? 네. 시각 세포가 있습니다. 시각 세포가 있어서 빛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시각신경. 시각신경은 시각 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전달할까요? 우리 머리에 있는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맹점. 시각신경이 모여 지나가는 곳으로 이곳에는 시각세포가 없다.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 표시하고 있는 여기가 맹점인데 이게 망막이잖아요. 이게 망막인데 이 망막에 이제 수정체가 이제 빛을 굴절시키면 이렇게 모이겠죠. 이렇게. 그런 망막이 닿으면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이제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시각세포 안에 있는 시각신경이 이제 이 자극을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 통로가 이제 맹점입니다. 맹점을 지나서 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각의 성립 경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빛이 있어요. 네, 빛이 있으면 이게 각막, 제일 앞쪽에 있는 각막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수정체. 아까 전에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 그 다음 유리체, 망막, 시각신경, 뇌 이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눈은 또 눈 조절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이제 홍채의 크기가 변화됩니다. 빛의 양이 조절되면, 그건 쉽게 말하면 빛이 밝아지면 홍채의 크기가 변하고 빛이 줄어들어도 홍채의 크기가 변해요. 홍채 크기 변하면 동공의 크기가 변화되고 빛의 양이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채가 움직이면서 동공의 크기를 이제 줄였다가 확대했다가 이렇게 해줘요. 알겠죠? 그리고 눈의 원근 조절. 자, 이거는 선무체가 조절돼서 수정체의 두께가 변화하고 망막에 상이 맺힙니다.
선모체는 이게 한 개의 근육과도 같은데요. 수축과 이완을 통해 수정체를 잡아당기거나 풀어주며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근육이 수정체가 있으면 이걸 이제 이거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인데 이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게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거 해봅시다.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이제 홍채와 동공의 그런 조절 작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홍채 밝을 때 여기 보이죠? 밑에 사진에 보면 밝을 때는 어떻습니까? 홍채가 커지고 동공이 작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두울 때는 홍채가 작아지고 동공이 커졌어요. 맞죠? 그래서 밝을 때는 홍채가 축소됩니다. 홍채가 확대됩니다. 홍채가 커진단 말이에요. 홍채가 커져요. 그러면 동공이 작아지겠죠.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공이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는 반대로 홍채가 축소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동공은 확대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눈의 원근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손모체가 수축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수축한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수정체가 있으면 수축하면 더 두꺼워져요. 이렇게 근육이 수정체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거를 수축하면 이걸 잡아당기는 건 줄 알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수정체에서는 이거를 어, 수축하면 더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네. 수축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그리고 이완을 하면 반대로 얇아진다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손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맞죠?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먼 것을 볼 때는 반대로 손모체가 이완을 해요. 이완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체는 얇아지겠죠. 네. 잘 알겠죠? 자, 다음 청각 가겠습니다. 자, 청각은 뭘까요? 청각은 뭐뭐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소리로 인식하는 감각입니다. 뭘까요?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소리로 인식하는 감각입니다. 이게 청각입니다.
자, 그럼 귀의 구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귓바퀴. 이렇게 우리 얼굴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여기에는 좀 잘려 있는데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여기를 귓바퀴라고 합니다. 음파를 모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귓구멍. 귓구멍은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통로다. 귓구멍. 그러니까 어, 이 귓바퀴와 고막 이 사이의 통로를 귓구멍이라고 합니다. 웨이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웨이도를 안 배워서 네, 아마 웨이도라고도 하는 거 맞을 거예요, 아마. 네, 나중에 알아보세요. 자, 고막은 뭐에 의해 진동되는 얇은 막일까요? 고막은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입니다. 이게 진동을 해요. 귓바퀴에서 음파를 모아서 소리가 귓구멍, 웨이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그럼 이 귓속뼈는 고막의 진동을 어떻게 시킬까요? 더 크게 만듭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증폭시켜서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달팽이관. 이게 청각세포가 있어서 진동을 뭘로 받아들일까요?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청각신경이 또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인두관은 고막 바깥과 안쪽에 뭐를 갖게 조절할까요? 네, 맞습니다. 압력을 갖게 조절합니다. 귀인두관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 작은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귀가 먹먹하거나 그러죠. 그럴 때 하품이나 침을 삼키면 괜찮아지죠. 그게 이제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할 때 귀인두관이 열려서 그래요. 그런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골이관. 방골이관은 몸에 뭐를 감지할까요? 몸에 뭐를 감지할까요? 방골이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또 전정기관이 있어요. 전정기관은 몸에 뭐를 감지할까요?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청각의 성립 경로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의 성립 경로. 공기의 진동이 귓바퀴에서 이제 음파를 받아들이고 고막에서 이제 진동을 하고 귓속뼈에서 증폭을 해서 청각세포로 들어가고 청각신경을 타고 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뭡니까? 청각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이겁니다. 방골이관이랑 전정기관은 청각을 성립시키는 기관이 아니고 평형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짐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몸의 회전을 느끼게 하는 방골이관, 그리고 몸의 기울어짐을 느끼게 하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피부 감각 넘어가겠습니다. 피부 감각. 자,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물체가 닿는 접촉이나 누르는 뭘까요? 누르는 프레스예요. 프레스. 압력. 압력. 그리고 차가워지고 뜨거운 온도 변화와 같은 다양한 뭐를 느끼는 감각일까요? 다양한 계속하고 있는 자극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알겠죠? 자, 피부 감각점. 피부 감각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피부 감각의 종류, 통각, 압각, 촉각, 온각, 냉각이 있습니다. 피부 감각점의 종류는 통점, 압점, 촉점, 온점, 냉점이 있겠습니다. 통점은 이제 아픈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압점은 누르고 있다는, 눌리고 있다는 그런 압력을 받을 때 느끼는 감각이고, 촉점은 만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알게 해주는 감각이고, 온점은 따뜻해지는 거. 뭐 따뜻한 핫팩이나 이런 거 잡고 있으면 따뜻한 거를 느끼죠. 냉점, 얼음이나 뭐 이런 거를 대면 차가워지겠죠. 피부 감각의 성립 경로는 피부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이게 피부 감각점을 통해서 피부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자, 이 특징에서는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다를까요? 몸의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이거 수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네, 그렇네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각점이 많은 곳일수록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하겠죠. 맞죠? 감각점이, 감, 감각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감해지겠죠. 맞죠? 그리고 우리 몸에 분포한 발음이 안 돼요. 죄송해요. 이 연습 좀 할게요. 나중에. 감각점 중 뭐가 가장 많을까요? 감각점 5가지 뭐가 있었죠? 통점, 압점, 촉점, 온점, 냉점이 있었죠.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을까요? 아픈 걸 느끼는 통점이 가장 많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후각 가겠습니다. 자, 후각은 뭐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냄새를 느끼는 감각일까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냄새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코의 구조 보겠습니다. 코의 구조 간단합니다. 일단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후각신경으로 전달하는 뭐가 있을까요? 전달하는 후각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후각신경이 있겠죠. 자,
자, 후각의 성립 경로 보겠습니다.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세포를 타고 후각신경을 지나서 뇌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후각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코는 수천 가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사람의 감각기관 중 가장 민감하다.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를 오래 맡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 알겠죠? 자, 이제 미각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미각은 뭘까요? 뭐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맛을 느끼는 감각일까요? 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맛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네, 위에는 코는 이제 후각은 기체 상태,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해 구조는 맛봉우리, 꽃봉우리 모양으로 생겨서 맛봉우리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의 맛세포가 있습니다. 네,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미각신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각신경을 보겠습니다.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전달할까요?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최종 목적지, 최종 데스티네이션이 어딜까요? 바로 뇌죠. 뇌입니다. 네, 미각 성립 경로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이 맛세포, 이제 맛봉우리, 혀의 맛봉우리에 있는 맛세포에서 이제 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미각신경을 타고 뇌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느끼는 기본적인 맛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맛, 쓴맛, 짠맛이 나와 있는데 또 신맛, 씻고 감칠맛, MSG,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것이랑 떫은 맛도 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통증입니다. 통각이라고 하네요. 네, 나중에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각과 미각의 관계. 음식을 먹을 때 혀로 느끼는 5가지 기본 맛에 코에서 감지하는 여러 가지 냄새가 합쳐져서 맛을 느낀다. 그러니까 혀만 있거나 아니면 코만 있어서는 이제 맛을 느낄 수 약간의 맛은 느낄 수 있겠지만 보다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음식을 먹거나 감기 걸리면 이제 맛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입맛도 없고. 그게 다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학 열심히 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극과 반응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 파트만이라도 좀 시험 잘 쳤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 만든 거거든요. 다 열심히 이렇게 만든 건데, 뭐, 성적 잘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중에도 뭐 열심히 수업 들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거 오늘 배운 거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